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 대해부 특집 방송을 보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강해진 달러에 따라서 이에 대한 셀 코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서치 센터장 3인의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에 있어 두 분 모셨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께서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는 5월 달 FOMC에서 빅스텝이라고 우리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6월, 7월 달 FOMC에서도 또 그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 시킬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아까 처음에 설문조사했던 거에 있어서 제가 좀 한 가지 포인트 짚고 싶은데요. 긴축, 2분기의 어떤 변화의 방향성의 이유는 긴축이라고 보는 거.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있어서 공매도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좀 짚어드릴게요. 짧게요.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죠. 내공이 부족한 거죠. 공부가 부족한 거죠. 내가 처음에 주식 투자했을 때 공부를 최소한 뭐 한국경제신문을 1년 동안 정독을 했다거나 경제 관련된 주식 관련된 과거 역사의 데이터가 뭔가 공부를 최소한 3개월 이상이라도 하셨냐고 물어보면 지금 손에 가슴 얹고 안 하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괴감이 든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심리가 위축돼서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틀린 게 방향성은 긴축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2분기 실적 때문에 결정될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역사가 말해줍니다. 반세기 역사 동안 미국의 긴축금리 인하 이 반복 상황 속에서 긴축 과정에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증시가 대사락장으로 간 적은 단언컨대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긴축에 있어서는 이거 우려가 아니거든요. 명확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긍정의 시그널을 봐야 되고 빅스텝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빅스텝이 안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대세하라고 하지는 않고 그 순간순간의 변동성을 내재하면서 위축된 어떤 하락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빅스텝을 보면 점도표를 보셔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점도표 보면 제일 많은 게 1.9%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5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12월 12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빅스텝을 올릴 겁니다. 그 1.9% 맞추기 위해서는 또는 2%까지 좀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빅스텝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긴축 중에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양적이 다르잖아요. 뭐냐면 지금 국채하고 MBS의 그 걷어들이는 긴축이 버냉키 시절에는 월간 100억 불 정도 계속 꾸준히 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최대 상한선 규모가 950억 불이 하는데 당장에 950억 불 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 상한선입니다. 그렇다면 한두 달에는 뭐 한 3개월은 뭐 150불 이런 식으로 점진적 긴축이기 때문에 이 긴축에 대해서는 확대 우려를 하지 마자. 중요한 거 하나 끝으로. 오늘 환율이 빠졌잖아요. 얼마 전까지 역전 금리, 장단기 금리, 2년물, 10년물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일시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역전금리 현상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저는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최영동 교수님. 이 앞서 이담규 캐스터가 브리핑했듯이 이 외국인 투자에서도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각 나라가 있는데 보니까 영국 펀드인 같은 경우 이제 외국계 셀코리아의 이제 주범이고 반대로 이제 미국계 자금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뭐 어찌됐든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좋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때 일단은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유동성 공급 자체가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성 자금들도 같은 매매를 똑같이 아마 했었을 거예요. 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매도를 했었을 거고 또 빠지는 과정에서도 자금이 이탈이 됐었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자체가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이 단기 자금에 눈에 띄게 매매 패턴들이 안 보이셨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3,000포인트에서 2,000
2,700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계 자금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격이 좀 많이 좀 틀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뮤추얼 펀드 정도에서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금과 단기 성향의 자금의 성격 자체는 사실은 트레이딩 방법에 있어서는 많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진입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보유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이라든지 목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미국계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 예. 그리고 단기 자금도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눈에 띄시긴 하시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뭐 너무 극단적인 단점이라고는 해석하지는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과거 대비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글로벌 자금 자체는 유입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자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러시아 쪽의 비중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신흥국 시장에서의 러시아 비중 자체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대만,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물량들이 좀 새롭게 이제 비중이 변화가 좀 이루어지겠죠.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달러는 강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또 내리고 있어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시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외국인이 어떤 종목 파는가 봤더니 아까 정리된 자료 보니까 LG 에너지전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공모주 청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차지하고라도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주로 대형주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매도 대형주를 주로 파는 배경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 가져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집중 매도하는데 이건 매크로적인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대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다면 가정한다면 지금 2,600포인트까지 휘청거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선반영으로 하락했고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는 흔들긴 합니다만 이겨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네.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매크로 변수적으로의 수급의 어떤 트레이딩 역할에 있어서 외국인하고 해서 다 장기 투자, 개인 투자부터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워렌 버핏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들이니까 돈을 받아서 그거 수익 내서 월간 수익을 찾아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본인들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 외국인하고 무조건 장기 투자 성격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에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더들의 어떤 거래가 나오면서 집중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니냐. 대한민국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파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거래량 거래대금 1,000억도 안 되는 거, 거래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고 거래량이 뭐 5만 주, 10만 주 안 되는 거 외국인 샀다 팔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한 영향으로 삼성전자 집중 매도를 좀 받았다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사실상 3년간 고속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얘기했던 거. 연간 500% 상승한 종목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두 번째, 한 대통령,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 동안에 주도 상승했던 주도 대형주가 한번 고점에서 꺾여서 차익 매물 나오면 트레이딩의 반등을 노리지 다시 다음 정부의 주도주가 된 적은 없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작년부터 건들지 말자. 사고 파는 것도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고점에서 차익 욕구가 들어서의 매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그러면 지금 대응하시는 전략에 있어서 대형주를 버리고 여전히 그냥 개별주 단타 매매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개별주는 시장이 상승장이나 아니라 하락장이나 어느 구간에서 자신의 기준만 있으면 매매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대형주 살아날까요?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우량주 작년에 SK하이닉스 얘기했습니다. 96,000원에 딱 찍어 그 자리에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올 때 11만 5천에서 10만 7천원 매수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저는 6만 7,100원에서 등락 반등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보주가 예상하는데
방송에서도 참 쉽지는 않은 발언이긴 합니다만 6만 전자가 깨지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전략이 다르면 공감을 안 하시면 본인의 기준대로 6만 원 깰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냈을 때 공감이 된다. 그러면 6만 7천 원 100원에서 네. 등락할 때 매수의 기회를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또 통신주라든지 은행주 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예. 이 최영동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들 업종들 관심 계속 가질 만합니까? 일단은 뭐 지금 구에서는 뭐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KB금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에 시장의 흔들림 대비해서 여전히 뭐 금융주라든지 보험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 자체도 일단은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5월달 미국 쪽에서 FOMC 금리 결정 때까지는 시장을 가장 견인할 수 있고 좀 가장 방어를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은행주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곁다리로 또 보험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 통신주가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굉장히 같은데, 강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 화면을 한번 좀 잡아주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비교 차트를 좀 올려드렸거든요. 자, 네.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 U+에 대한 1차적인 전체적인 일봉에 대한 차트 흐름들인데 예. 지금 올해 초 대비해서 이 세 종목이 다 지금 강세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핫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수급 부분들도 되게 특이합니다. 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왜 들어오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시장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매수를 안 하는데 네. 지금 이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요인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SK텔레콤, KT, LG글로프스가 보여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에 상당 부분 외국인들은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나 작년 말서부터 해서 통신사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생각해 생각해 보니까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통신사 많이 광고가 줄었어요. 엄청나게 좀 줄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되면 그 동안에 불필요하게 광고비로 집행했던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은 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영업관리비, 판관비 이러한 예, 부분들에 많이 대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통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률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금리적인 부분들, 배당 수익률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방어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민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느끼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음껏 움직이는데 도대체 국내 연금, 기금 뭐하냐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연기금들은 작년도 대비해서 0.5%를 국내 주식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3%거든요. 네. 이제 거의 육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연기금들이 주식 못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룰이 있다는 것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앞으로 4개년 동안 2%포인트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 16.4%인데 앞으로는 14.5%까지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최수창 파트너님, 그럼 이제 국내 연기금들한테 기대할 게 없는 겁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요. 어.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예. 지금 팩트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그 전략자산 배분 SAS라고 해서 이게 허용 이탈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확대됐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확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26년까지 24% 낮춘다면 밑으로는 3%니까 11%까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이건 사실 긍정형일 때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연기금이 자동적으로 계속 기계적인 매도라니까 부담이 됐는데 확대를 하면서 그 부담을 덜고자 했던 건데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니까 매수세가 기계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더 시장이 확대할 때 연기금 역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바뀌면서 전략자산 배분에 있어서 그동안은 기계적이었다면 이제는 운영력의 중요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새 행정부가 들어오죠. 그러겠죠. 연기금의 운영력이 영향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입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서 5월 달부터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저는 발언을 못하겠지만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도
2014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뱅가드에서 10조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예. 6개월 정도 지지고 볶고 하락하다가 결국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올해도 외국인들의 거의 매수세는 코스피는 9조 원에 육박하니까 그렇죠. 외국인의 매도세는 거의 임박한 거 아니냐. 임계치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연기금은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행동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보면은 또 최영동 교수님 예. 연기금이라든지 이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또 따라 살 경우에 이 예. 수익률이 저조하다 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이른바 이 기관 빈집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좀 예, 이런 거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급하게 좀 매매 추이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기관이 생각보다 매매를 되게 잘했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 한번 잡아 주시게 되면은요 거래소 시장에 올해 1월 달에서부터 오늘까지입니다. 매도했던 내역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예. 밑에 보시게 되면 두산중공업, LG화학, 삼성전기, 네이버, 크래프톤, 뭐 현대차, 기아차,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 SDI, 뭐 KT, 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제외를 시키더라도 항공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아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보게 되면 LNF, 뭐 우리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드래곤, 뭐 LX 세미콘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표면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니까. 저조하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관 빈집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종목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위치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지금 매도로 지금 일관된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지금 1230원 4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127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270원대까지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 금리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고 있죠. 네, 이게 과연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 2개월 안쪽으로는 뭐 어느 정도 전쟁 스토리가 좀 마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생각보다 잔기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올해 내내 영향을 더 미칠 부담이 수밖에 없는 되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를 돌릴 만한 이슈들을 찾는 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예.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뭐 매수 종목군들을 가리시기보다는 현재 시황에 맞는 종목군들 뭐 짧게 치는 전략들 그리고 오늘 최근 들어서는 또 원자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약간은 좀 예민하고 좀 영민한 트레이딩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기획 특집 방송 보시고 계십니다. 외국인 수급 대해부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팔아서 과연 어떤 전략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수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자, 한번 진단해 주시죠. 1월 달에도 저점에서 한번 얘기했고 그러셨죠. 예. 지금도 또 얘기합니다. 저점이 열릴 것 같다고 긴장하고 계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오늘 이 얘기에다가 저점이 살짝 깨지면 분명히 난리 날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형주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요. 많죠. 네. 네. 그렇다면 유동성을 한번 빵 하고 올려놨다가 차익 매물 던지고 안 좋은 소식 자꾸 엮어가면서 계속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2분기 실적 터닝 포인트가 돌입하는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도 단기 4월 달부터 눌림이 있습니다만 2분기 어닝 시즌부터 더 빠질 듯하면서 안 빠지고 터닝하고 있거든요. 예. 자, 차트를 잠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잡아주시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선물 차트와 코스피 차트인데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가 이 직전의 고점이 359.55인데 360으로 생각하시죠. 여기 개파락이 나온 자가 있습니다. 360이 오늘 내일 하여튼 넘어가면 사실상 4월 달에 저점을 다시 깨려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다. 네. 종합주가수를 보시면 2,700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거래량 하나도 없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에서 움직임이 꿈틀꿈틀 된다는 얘기인데 2,730포인트가 넘어가서 이번 주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처음 올려주면
사실상 어떻게 외바닥, 두 번째 바닥, 첫 번째 외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다중바닥씩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는 2,700 이하로 위협하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제가 여전히 깃발 꽂고 있는 자리, 연시초가. 예. 그 3천이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ETF 레버리지 매수의 기회다. 대형주 뭐 살까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1돌도 630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동 고수님이 선택한 종목 만나보시죠. 네, S&T 모티브입니다. 고수님, S&T 모티브 투자 전략 어떤가요? 일단은 친환경차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배터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고 되면 이 변화가 과연 자동차 메이커들의 어떠한 전략들을 수립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좀 저가의 배터리, LFP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가 차량인데 배터리 대신에 뭐 규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전기차를 출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전략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현대기아차 전기차의 플랫폼 자체가 eGMP 플랫폼을 그렇죠. 가지고 예, 만들고 예. 있는데, 이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eGMP가 아닌 다른 플랫폼의 구동 모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게 eGMP는 가격이 고가 라인, 프리미엄 쪽으로 넘어갈 그렇죠. 거고, 예, 예. 아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저가 라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연말서부터는 저가 친환경차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약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외신들이라든지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저가 차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없는데, 예. 외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 지금 저가 차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GM 볼트향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그렇게 수주 물량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상반기서부터 볼트향에 대한 들어가는 이제 구동 모터에 대한 공급이 좀 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또 반도체 부분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뭐 사업 부분 자체가 잘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75,000원대에서 지금 47,000원대까지 퍼 기준으로는 작년 퍼 기준으로 지금 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지금 자리 정도는 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은 앞서 언급드렸던 친환경차에 대한 전략 자체가 저가형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